네, 오늘의 경제 포커스 김문환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양파TV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김문환 청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양파TV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제가 이제 맡은 놈이 이제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부분을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취업하신 지가 1년 정도 되셨는데요. 그동안 정책 현장에서 본 대구 경북 중소기업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1월 5일 날 왔으니까 한 11개월째가 됩니다. 11개월째가 되고, 그동안 제가 이제 본청에 있으면서 정책 개발, 주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조금 있었는데, 대구 경북에 와서 이제 현장 업무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기업 현장도 많이 나가고 간담회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예전에는 이제 중소기업 어려움 이러면 뭐 자금, 뭐 기술, 뭐 판로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력난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청년 뭐 이런 실업하에서도 지금 기업에서는 좋은 인력들을 이제 구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난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대구 경북 지방 중소기업청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올 한해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종합 행정기관이죠. 이제 특별 행정기관이고 그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자금, 인력, 판로 이런 이제 지원 시책들을 이렇게 이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관련 또 제도적인 측면으로 뭐 불공정 거래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관련 뭐 확인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운영적인 그런 측면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뭐 종합적인 이제 그런 기관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올해 한 해 가장 좀 역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분야가 그 아까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고 특히 이제 수출이 23개월째 이렇게 계속 이제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또 수출 상승폭이 그렇게 또 이렇게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이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쨌든 우리 계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려면은 수출이 이제 담보가 돼야 되고, 근데 대기업으로부터는 향후에 이제 점점 더 기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대 역할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굉장히 좀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좀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가시적인 성과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나 대학생들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성장과 고용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 부분이 이제 우리 주력 산업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산업, 신산업 쪽에서 이제 창업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상업 기업을 통해서 이제 고용 창출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 나라에서도 이제 창업 전쟁이라 할 만큼 굉장히 이제 창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저희도 이제 창업 관련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마련되어 있고, 일부 이제 창업 생태계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제 자금,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VC라고 해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직까지 미흡하지만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제 예비 창업자가 창업 초기에 이제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창업 보육센터 각 지역 이제 각 기관에 대학이나 연구원에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에 이제 입주를 하거나 컨설팅을 받거나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이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초기 창업기업들이 굉장히
뭘 할지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애로를 상당 부분 좀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수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또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구직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또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많은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고용 전담 부서는 아니지만 이제 결국은 중소기업이 육성이 돼야 많은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또 작년 이렇게 우리 청에서 만든 사업이 있거든요. 내일 체험 공제하고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간 인력들이 이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또 기업 CEO 입장에서도 핵심 인력들이 경험을 쌓으면 또 나가버리니까 그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임금 문제 뭐 또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전체 만약에 3이라면 본인이 한 100만을 넣고 기업에서 한 200만 원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 200만 원 중에서는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대1대1 그러니까 그 근로자 1, 이제 CEO 1, 정부에서 1 되는 행태로 하고 그게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계속 부금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중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우리 청년 인턴제라고 있거든요. 고용부에서 청년을 이제 인턴으로 고용하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제 돈을 이제 주는 그게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내일 채용 공제와 다르게 CEO들도 조금 이제 부담을 줄고 또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청년 구직자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고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면 인력 운영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런 문화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또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방 중소기업청에서는 지역 수출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다양한 수출 지원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꼭 알리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수출 지원 센터가 우리 대구 경북 지방 중소기업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 기존에 우리 중기청의 수출 지원 팀 직원들, 그 다음에 이제 코트라 직원들, 그 다음에 중진공 직원들을 한 지붕에 이제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관련해서 직접 지원하는 기관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이 기관에 대해서 이런 이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업들이 오면은 자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 수출 지원 센터를 좀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언제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 쪽도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출에 관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이제 수출 지원 센터를 찾아오면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올해 2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 경북이 22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보였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역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나 또 성과는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시책도 더 많이 필요를 하고 지원 사업들도 이제 예산도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운영합니다만은 수출 기관들 간에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수출 지원 협의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무역협회, 코트라, 중진공, 지자체 포함해서 수출 관련된 기관들이 같이 이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해 나가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또는 두 달 단위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도록 이렇게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수출에 대한 어떤 자신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나도 수출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어떤 자신감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홍보도 많이 하고 사례 발표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초기 기업들한테 구트라 같은 경우는 초기 기업들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수출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초기 이제 수출을 전혀 안 하던 기업을 올해 지금 11월 지금 중순까지 한 140개를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일단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런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또 수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기업들을 수출 기업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게 굉장히 좀 좋은 성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수출 활동을 했다 이런 결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이 일단 이제 성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제 기업들한테 어떤 자신감을 이렇게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네. 예. 말씀대로 자신감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중소기업인과 또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들에게 중소기업청 지원 정책을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청장님께서 추천하시는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마당이란 사이트도 있고 모바일도 앱도 있습니다. 기업마당이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기업마당에 이제 들어가면 정부 부처 모든 사업들이 실시간으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제조업이다, 매출이 한 10억이 된다, 내가 관심 있는 건 R&D다 이렇게 치면 그 이제 사업들이 이제 쭉 뜨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신청이 가능한 거, 지나간 거는 잘 안 나오겠죠. 이제 하는 거, 11월 달에 하는 거, 뭐 이런 게 나오고, 그 이제 가입을 하시면, 문자로 또는 메일로, 저도 이제 가상으로 가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주일 단위로 내한테 해당되는 사업들이 문자로 오기 때문에, 굳이 이제 자기가 막 서칭하면서 이렇게 하는 수고를 상당히 이제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분이 전화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1357이라는 국번 없이 이제 전화로 1357만 치면 이제 중소기업 콜센터와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제 유관기관과 다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분야든지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청에 홈페이지, 저희도 이제 페이스북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사업 나올 때마다 우리 자체 사업 나올 때마다 올리니까 우리 페이스북에도 좀 많이 가입을 하시고 이러면 좀 금방금방 이렇게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